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AI 대출 플랫폼 업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상장 시 약 30달러 하던 주가는 2021년에 13배인 390달러까지 갔었고 2022년에 13달러까지 갔다가 현재는 바닥을 찍고 약 3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변동성도 심했는데요. 먼저 업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업스타트는 2013년에 설립되어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게는 높은 자동화율과 맞춤형 대출 프로그램을 토대로 낮은 손실률을 보장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는 높은 승인율과 낮은 이자율 그리고 어떤 문서나 전화 없이도 빠른 대출을 제공합니다. 구글 엔터프라이즈 사장 출신인 데이브 지로아르가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과 함께 공동 창립을 했어요. 데이브 지로아르는 애플에서 제품 관리자로 시작해서 구글에서는 제품 개발과 구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신용점수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지수로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 은행 거래 내역, 교육 직장 이력, 생활비 등의 데이터를 치밀하게 짜여진 알고리즘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24시간 고객의 대출 요구에 대응이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대부분 미국 은행은 파이코라고 1989년에 만들어진 모델의 5개 정도의 변수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지만 업스타트는 1600개 이상의 변수로 평가한다고 하니 정확도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2분기 실적 자료를 참고하면 기존 은행들보다 43% 높은 승인, 43% 낮은 이자율을 보여줍니다. 요즘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인터넷은행 등 많은 곳에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며 은행과 경쟁을 하지만 업스타트는 은행과 경쟁을 하기보다 중개인 역할을 통해 협력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현재 무담보 신용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프로디지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UMI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예금률 같은 거시적 경제 요소에 따른 대출 불이행률을 측정해서 대출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손실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부터 보면요. 2021년에 매출이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영업이익과 에비타가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장한 지 1년 밖에 안 된 기업이 공식회계 기준으로 흑자를 내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커지고 초저금리로 대출 실행이 피크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은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가 오면서 대출이 줄어들며 영업이익률은 척자로 전환되고 에비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합니다. 2022년 매출이 2021년 대비 13% 늘었지만 비용은 더 많이 늘었는데요. 비용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총 비용은 956밀리언 달러, 2021년은 708밀리언 달러로 35%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분보다 비용 증가분이 훨씬 커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분기로 볼까요? 2021년부터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집니다. 2023년 1분기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1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2023년은 매출이 144밀리언 달러로 1분기 대비 23% 증가했고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을 90%를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비용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간 비용을 보면요. 1분기보다 비용을 28%를 줄입니다. 모든 부문의 비용을 줄였지만 특히 상품 개발비를 많이 줄였네요. 1분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30%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무실 공간도 임대를 주며 각종 비용을 줄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인 효과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공원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공원이익률이 2023년 1분기 58%에 이어 2분기는 67%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것으로 원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뺀 것입니다. 여기서 고정비를 반대로 넘겨주면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가 되고 바로 이것을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변동비를 줄이던지 아니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으니 똑같은 고정비로 높은 이익을 내던지 해야 됩니다. 물론 고정비를 줄여도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업스타트는 변동비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고 똑같은 고정비의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를 보면 업스타트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대출 위험 모델을 보정을 했는데 보정 결과 2분기의 문서나 전화 없이 완전 자동화 무담보 대출이 87%를 기록했다고 해요. 2019년 29%, 2021년 2분기 69%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향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각종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공원이익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부문별 매출을 볼까요? 대부분이 플랫폼 매출입니다. 플랫폼 매출은 대출 파트너가 업스타트와 계약을 하면 플랫폼에 접근할 권한이 생기고요. 대출 파트너는 자신이 원하는 대출 조건, 즉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업스타트는 고객에게 플랫폼 수수료와 대출 추천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플랫폼 매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주체의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와 연체금 처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가 서비스 및 기타 수수료로 포함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이용 자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주요 지표와 연계시켜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출 건수가 아까 보셨던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2023년 1분기 이후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업스타트는 자동차 대출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자동차 대출은 2022년 2분기 이후로 크게 감소했고 2023년 2분기에 반등했습니다. 2분기 대출 건수는 1분기보다 30%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수는 점점 늘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어요. 더 많은 파트너가 업스타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할수록 매출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부터 부채가 크게 증가해서 2023년 1분기에 190%까지 갔다가 2분기에 176%까지 내려왔습니다. 업스타트는 금융 관련 기업이라 부채 비율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상태를 2021년, 2022년, 2023년 2분기로 나눠서 정리해봤는데요. 2021년에는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이 65%였고 론즈, 저는 대출 채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14%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자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이 28%로 많이 감소하고 반면 대출 채권이 52%로 엄청 늘어났어요. 2023년 2분기는 2022년 대비 현금 비중만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서 실적 보고서 주석을 통해 대출 채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도 추가해 봤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의 해석은 제 능력에서 벗어나는지라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구매라는 것은 업스타트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대출 판매는 그걸 가지고 업스타트가 고객들에게 대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봤습니다. 2021년에는 이 수치가 많이 낮았고 2022년은 5배 이상 늘었는데요. 제 생각은 2021년은 대출이 워낙 많으니 정말 중개 역할에 충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는 업스타트가 직접 대출받고 직접 뛰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2021년과 2022년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자 수익이 5배가 뛰었네요. 2023년은 상반기만으로 2022년에 75%를 달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익 올리는 것도 열심이지만 이자 수익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신 채권의 가치가 2022년, 2023년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매각하지만 않는다면 현금이 나가지는 않고 계속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나 다시 정리하면 2022년은 업스타트가 직접 대출에 관여하는 비중이 커졌고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은행 파트너들이 업스타트 사용 빈도가 많이 증가해서 수수료 수익을 높이던가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적 보고서를 보니 ABS라고 해서 유동 자산화 증권에 대해 나오던데 제 느낌은 대출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 볼까요? 숫자는 틀리지 않았으니 가르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안 나오네요. 자산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연간으로 보면 2021년까지 영업 현금이 유입되다가 2022년은 유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상장을 해서 2021년에 자금이 들어와 재무현금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로 보게 될 경우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영업 현금이 유출로 유지되다가 2023년 2분기에 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현재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택자산 제품도 콜로라도주의 파일럿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택대출도 좋은 효과가 있다면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같네요. 3분기 예상 매출은 수수료 수익이 150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4% 증가된 수치입니다. 에비타는 5밀리언 달러로 2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하네요. 업스타트 주가를 보시면 실적 발표 후 34%가 하락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1분기 실적 발표 후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는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봅니다. 5월 2일 12.1달러 하던 주가가 8월 1일에 72달러까지 폭등했어요. 2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분기는 괜찮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3분기에는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실망스러운 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업스타트 실적이 금리에 큰 영향을 받아서 당분간은 큰 실적 향상이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단순히 경제가 나아지길 기대하기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매출 창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하지 않은 내용도 추가했는데요.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차원이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